이번에는 인덱스와 플럭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던던시와 리플리케이션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덱스 먼저 보시죠. 인덱스는 뭐와 뭐로 구성된다? 키와 포인터로 구성된다.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이는 인덱스입니다. 테이블이 이렇게 있네요. 타이틀 테이블이 있고 라이터 테이블이 있고 데이트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게 뭐 크리에이션 데이트 같은 건가요? 뭐 그거 아니면 뭐 어떤 저자의 뭐 발간이 뭐 그런 어떤 데이트 중 하나겠네요. 자, 이런 테이블이 있는데 보니까 인덱스가 서치키로 된 거 보니까 얘가 인덱스가 타져 있네요. 그쵸? 어떻게 알아야고요? 인덱스 타져 있는 게 어디로 가 있는다? 키값으로 가 있는다. 그리고 포인터는 얘 이제 레코드의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뭐와 뭐를 갖고 있다? 키와 그 실제 위치할 레코드의 위치를 나타내는 포인터를 갖고 있는 거고요. 이게 왜 빠를까요? 하는 얘기는 이 전체 하는 거를 이제 풀스캔이라고 하는데, 풀스캔으로 하게 되면 일단은 굉장히 전체적으로 레코드 자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보다는 일단 느려지고요. 얘는 뭐 간단하게 키랑 포인터만 있기 때문에 얘 자체가 많이 가볍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를 타면 뭐에는 도움이 된다? 뭐에는 도움이 될까요? 읽기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럼 쓰기는 어떻게 될까요? 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차이 없을까요? 내려갈까요? 그렇습니다. 쓰기는 내려가죠. 왜냐하면 하나를 더 만들었을 때 뭐를 해줘야 되죠? 그렇죠. 인덱스도 하나 또 만들어줘야 되죠. 이에 대한 인덱스. 그래서 인덱스도 저장시켜줘야 되겠고, 그거에 대한 포인터도 찾아서 연결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쓰기나 또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느려집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인덱서를 써야 될 때 안 써야 될 때가 좀 정해지겠네요.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읽기가 많이 쓰여요. 그 타이니 URL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읽기가 많을까요? 쓰기가 많을까요? 읽기가 많습니다. 하나 만들어 놓으면 계속 그 URL을 계속 쓰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인덱스를 틀면 좋다 안 좋다? 좋죠. 왜냐면 읽기가 많이 쓰이는데 그게 훨씬 더 빨라지는 방식이니까요. 근데 어떤 게 있는데 얘는 이제 그 로그를 계속 만드는, 저장시키는 거예요. 로그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이 언제 많이 보죠? 그죠?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거나 뭐 그럴 때 하기 때문에 읽기보다는 아무리 많이 읽어도 쓰기가 훨씬 더 많죠. 그런 경우 그에다가 인덱스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더 느려지죠. 그래서 로그 서버 같은 경우는 인덱스를 타는 게 좋다, 안 타는 게 좋다? 안 타는 게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겠습니다. 인덱스는 뭐와 뭐로 구성된다? 키와 포인터로 구성된다. 검색 속도가 빨라진, 그쵸? 키로 검색하기 때문에. 대신 추가적으로 아까 인덱스 테이블 같은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장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 또 다 좀 전체 사이즈에 별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 10% 내외 정도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하고요. 쓰기 업데이트는 속도가 어떻게 된다? 느려진다. 왜냐? 데이터 키가 추가돼서 사이즈가 커지죠. 그쵸? 그리고 쓰기 업데이트 받고 검색 작업이 적은 시스템에는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이해가시죠? 자, 다음은 플럭시입니다. 플럭시. 자, 플럭시 서버가 뭐냐면 실제 그 중계를 해주는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6의 JPG 한번 볼까요? 아, 여기 플럭시 서버가 있네요. 실제 플럭시 서버가 없어도 바로 웹에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좀 좋으니까 요거를 놓고 쓰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것 중에서 신기하게도 A라는 놈을 이 사람들이 많이 요구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얘는 이 웹에서 백엔드 서버에서 A를 갖고 와서 그 정보를 자기 인메모리, 그러니까 캐싱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A를 요청을 하면
얘는 서버에다 요청하지 않고 바로 던져줘요. 어떻게 되죠? 속도가 빨라진다. 두 번째, 네트워크 트래픽이 많아진다, 줄어든다. 네트워크 트래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줄어든다. 그런 요청이 있고요. 또 어떤 기능상으로 좋은 것들이 있어요. 뭐 Transparent Proxy 같은 경우는 얘가 클라이언트의 IP를 얘가 추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해커가 침범을 했을 때 어떤 IP를 썼는지를 프록시 서버가 체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서버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럴 때 프록시 서버는 아마 이쯤에 위치를 하겠죠. 그렇죠? 얘는 제가 보기에는 그 클라이언트 앞에 있고 웹단 앞에 있으니까 특정 그 네트워크 그룹에 있는 프록시이기 때문에 오픈 프록시가 아니라 클로즈 프록시에 좀 더 가까울 것 같고요. 얘는 이제 주된 기능, 아까 말씀한 캐싱 기능, 그리고 어떤 얘네들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조절하는 기능, 특정 유저에게 접속 못하게 하거나 하는 그런 기능들을 매니징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주로 담당하는 놈일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시죠. 자, 한번 아까 말씀드린 거 정리해 볼게요. 클라이언트 프록시 서버에 접속, 웹페이지 파일 연구와 같은 서비스를 요청한다. 중개하는 역할. 다른 서버 리소스를 찾는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해 중개 역할을 하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적인 프록시가 또 있는 모양입니다. 요청을 필터링하고 로그를 해서 뭐 무슨 안 좋은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접속 못하게 필터링도 하고, 누가 어디에 접속을 했는지 로그도 기록하고, 변환도 한다고 하네요. 변환은 뭐 헤더 추가하거나 어떤 헤더 제거하고, 어떤 데이터를 보낼 때 암호화하거나 복화해서 하고, 이 그 네트워크 트래픽을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보내는 데이터를 압축하는 기능도 있고요. 요청 많은 파일은 뭘 한다 그랬죠? 캐싱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 건의 특정 리소스 액세스가 많은 경우 A, 아까 그래서 프록시는 원격 캐시를 이용하지 않고 A를 캐시해서 모든 클라이언트한테 바로 주세요. 훨씬 더 빨라지죠. 서버를 접속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리고 프록시 서버 타입을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클로즈 타입하고 오픈 타입이 있습니다. 클로즈 타입은 특정 네트워크 그룹 안에서 쓰는, 아까 그림에서 보는 이제 웹 통과하기 이전에 있던 이 프록시 유저들, 일단 요 놈이 이제 클로즈 타입이고요. 얘는 DSN이나 웹페이지 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저장해서 하고 대역폭을 이제 줄이거나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오픈 프록시는 얘는 어느 쪽에 있을까요? 그렇죠. 서버 바로 앞에나 뭐 그런 데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 어나이머스 프록시 같은 건 어나이머스 누구나 다 접속할 수 있는 서버고요. 얘는 이제 서버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랜스페어런스 프록시는 어나이머스하고 다르게 사용자는 이제 프록시 서버가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제 얘는 어디에서 쓰냐면 서버가 자기 보호용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프록시 속에서 사용자 어떤 IP가 접속을 했는지, 나중에 해킹 같은 거 해커들 했을 때 IP를 막거나 그런 용도로도 쓰일 수 있고, 로그로도 쓸 수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리버스 프록시라고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심부름꾼이에요. 뭐냐면 클라이언트 어떤 요청을 하면 그 요청을 대신 서버에 받아서 자기가 받아서 그거를 이제 요청한 클라이언트에 주는데, 재밌는 게 얘 그 사용당한 접속한 서버는 클라이언트를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프록시 자체가 자기한테 접속했다라고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프록시가 하나의 클라이언트로 인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그 해커들 막 해킹할 때 EIP 들어갔다, EIP 들어갔다, EIP 들어갔다 막 해서 그 실제 이게 해킹 당하는 애가 어떤 IP 타고 들어왔는지 막 역체크해서 막 하고 하는 그런 것들 영화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주로 사용하는 게 이 리버스 프록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이 오시나요?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리던던시랑 리플리케이션 하겠습니다. 중복과 복제,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요? 둘 다 하나를 더 만들어 놓는 건데요. 그러니까 큰 차이점은 리던던시는 서비스고 리플리케이션은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의 더 서비스를 하나를 더 추가시키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록시 서버로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데 그 프록시 서비스 하나를 더 늘리겠다.
그럼 리던던시인가요? 리플리케이션인가요? 리던던시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하나가 죽었을 때 그걸 백업하기 위해서. 그렇죠? 시스템 안정성과 성능을 높인다는 건 얘 두 개를 동시에 어떤 LB 자체가 서비스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를 나눠서 주겠다. 그러면 성능이 전체적인 서비스 성능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단일 지점 제거. 그쵸? 그 메인이 다운이 됐을 때 바로 세컨더리가 이제 바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안정성, 어벨러빌리티를 놀리는 거죠. 이게 어벨러빌리티가 올라갈까요? 아니면 가용성이 늘어갈까요? 그쵸? 이렇게 하면은 어벨러빌리티가 올라가겠죠? 가용성은 이제 시스템 자체의 안정성이기 때문에 이 리던던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리플리케이션은 파일을 백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에다 내가 사진을 올렸어요. 그 사진은 손실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절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백업으로 여러 개를 뒀는 건데요. 그거를 이제 DBMS에서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서버가 다운되면 없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쵸? 서버가 다운이 돼서 데이터가 다 날아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얘는 주로 이제 마스터 슬레이브 관계를 하고요. 마스터 하나가 슬레이브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하나 업데이트 됐다 그러면 바로 슬레이브로 가는 게 아니라 마스터로 한번 가고, 마스터 업데이트가 끝나면 이 마스터가 슬레이브한테 하나하나씩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이 내용이고요. 모든 업데이트를 받은 후 슬레이브로 싱크를 한다. 받은 후에야 이제 슬레이브로 가고요. 슬레이브는 업데이트 종료하면 마스터에게 저 끝났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마스터가 또 그 사이에 업데이트 받은 게 있다면 또 슬레이브한테 또 하나씩 또 던져주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